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정식을 푸는 것은 다 마스터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늘은 이제 방정식의 풀이 이후 그냥 단순히 방정식을 푸는 거 말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 숙제 채점을 할게요. 87쪽부터 다 부를게요. 87쪽. 시우야, 준비됐니? 네. 네, 87쪽 부릅니다. 87쪽에 1-1번에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9, 2-1번에 5, 3-1번은 루트 11, 4-1번에 3번. 넘어가서 88쪽에 1-1번에 4번, 2-1번에 5, 3-1번은 9, 그리고 4-1번에 2분의 7 풀마 루트 41입니다. 2분의 7 풀마 루트 41. 네, 여기까지였죠. 자, 혹시 먼저 87쪽에 질문 있나요? 87쪽? 1-1번, 3-1번, 루트 11. 됐어? 자, 87쪽의 질문. 없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88, 89의 질문. 3-1번. 88쪽에 3-1번. 네, 볼게요. 자, 저 2차 방정식에 x의 개수와 상수항을 바꾸어 놓고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한근이 마이너스 8이었다. 자, 보자. 요 2차 방정식에 x의 개수, 인여가 x의 개수가 누구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k, 얘가 x의 개수죠. 상수항은 누구예요? k 플러스 13이 되겠지, 그지? k 플러스 13. 그래서 얘네 둘을 바꾸어 놓고 푼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3x 빼기 2k. 요렇게. 맞죠? 잠깐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8을 집어 넣으란 얘기 아닌가, 이녀가? 맞죠? 요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6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8 들어가면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04인가?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는 0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0이 4k인가? 아니 6k인가요? 맞니? 아니 10k인가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k가 마이너스 4네요, 그죠? 자, k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왔으면 처음 2차 방정식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바꿔놓은 거 말고 처음 거, 그죠? 처음 2차 방정식을 다시 쓰는 거야. k 자리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여기가 8x가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9가 되나요? 그쵸?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두 근을 구하고 싶은데 두 근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두 근을 알아야지 곱할 테니까 두 근을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두 근을 구해서 곱할 거예요. 자, 형진이 해보자. 뭐 쓸 거야? 근의 공식 쓸 거야? 짝수 공식 쓸 거야? 아니, 짝수 공식 써야지. 짝수 공식 무조건 외우라니까. 짝수 공식 뭐예요? a분의 근의 공식을 2로 약분한 거야, 형진아. a분의 자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는 뭐랬어? 그죠? 이걸 2로 나눈 거
풀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였어요. 그죠? 자, 적용시켜. 뭐 분해? 1분해. 안 써도 되죠? 얼마? 풀마 루트 B 다시지 뭐야? B 다시의 제곱이지.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4 풀마 루트 7 이게 두 근인 거잖아. 맞지, 영진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두 근을 곱할 거예요.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될까? 합차공식 아니야? 그죠? 합차공식 하면 어떻게 돼? 인혁이 해봐. 그럼 얼마가 될까? 9가 되겠지, 그치? 9. 그래서 답은 9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지금 답을 구했을 때 이 9라는 값이요, 이 두 근의 곱을 구해봤더니 9가 나왔잖아. 이 9가 요 방정식에 얘랑 똑같죠? 그쵸? 이거 우연일까? 무조건입니다. 다만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거를 확인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요, 고1 때 왜 중3과 고1에 겹치는 거 많다 그랬잖아. 고1 때 가면 이렇게 그냥 배워요. 아예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고 아예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요놈이라고 했을 때 그 둘을 곱한 거, 이게 두 근의 곱이잖아. 이 두 근의 곱이 요거분의 요거하고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 a가 1이고 c가 9잖아. 그럼 1분의 9 해서 9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나중에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고1 때 배울 건데, 나는 미리 좀 이거 알고 써먹으면 좋겠다 싶으면 외워놓으셔도 됩니다. 혹시 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얘를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또 88, 89의 질문. 2-1번 답이요. 일단 답은 5. 문제 몇 번? 4-1번? 네. 자, 4-1번 봅니다. 4-1번은 내 실수에 대해서 이런 연산을 하나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이건 뭐라고, 동그라미. 그래서 요런 순서쌍과 요런 순서쌍에 동그라미를 했더니, 자, 앞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것에서 뒤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것을 빼라 이거잖아. 그 문제야. 여기서 시킨 대로 그대로 해보면 처음에 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죠? 그럼 5x-1이랑 2x-1이 곱해질 거고, 자, 빼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럼 이거를 는 0이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놓고 풀어봤어요? 자, 해볼게. 10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빼기, 이거 합차공식이니까 9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맞아?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설마? 아헤이. 자, 플러스 1이 맞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는 0이겠네? 그죠? 얘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해줘야 돼? 그 내용 써야겠죠? 자, 형진이 해. x는 마이너스 4의 배.
그래서 2분의 7 풀마 루트 4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게 답이다. 자, 그러면 또 혹시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87쪽의 답이요. 1-1번 답. 1-1번 답은 5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9. 그래서 자, 그럼 진도 나갈게요. 89쪽에 5번인데 이거 우리 금요일날 이미 해본 거다, 그치? 금요일날 이미 풀어봤잖아, 이거. a-b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였지, 치환. 그래서 이거를 뭐 a로 치환할게요. a로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 0이야.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갖고 풀면 2, 8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8인데 여기서 지금 원래 걸로 되돌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문자 a를 구해버릴게요. 마이너스 2 또는 8 이렇게 구했어. 그런데 이 대문자 a가 소문자 a 빼기 b였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2 또는 8이라는 건데 문제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거, 그죠? a가 b보다 작아. 성훈아, a가 b보다 작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뭘까?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a-b라는 값은 무조건 음수. 그렇죠. 그죠?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잖아.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a-b는 8이 아니고 마이너스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개의 식은 a-b가 마이너스 2라는 것과 문제에서 알려준 요거 a 곱하기 b가 10이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치?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찾는 거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죠?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은재 해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 더하기 20이 되니까요 24가 되겠네. 그치? 24. 그쵸? 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갈게요. 6번. 6번은요 두식 a와 b에 대해서 a는 0이 아니고 3a와 2b는 같다.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은 그랬네. 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할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자, 6번 문제. 먼저 지금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1번 조건, 2번 조건 했을 때 1번 조건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a는 0이 아니다. 근데 a가 뭐냐면 a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게 0이 아니다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만났던 뭐뭐뭐는 0이다 하고는 좀 다르지. 아니다가 붙었으니까. 그쵸? 그래도 일단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0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우야, 이건 무슨 말일까? 이 식은 무슨 말일까? 이 식은 완전 제곱식? 이게 아니 이 네? 식이랑 완전 제곱식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전혀. 그치? 네. 잘 생각해봐. 얘랑 지금 곱했는데 네. 0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둘 다 둘 다. 둘 중 0이 아니다. 둘 다 0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는 얼마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2가 아니다. 아니고 x는 플러스 5가 아니다지.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들어갈 접속사.
end입니다. end. 자, end가 들어가는 거예요. end. 그리고가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 풀면요. 해가 두 개 나왔을 때 해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3 또는 5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또는이라고 말하죠. 3 그리고 5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쵸? 3이면서 동시에 5일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았을 때는 해가 이것 또는 이거 두 개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얘하고 얘를 곱해가지고 0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의 식을 풀 때는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는을 쓰면 틀려요. 또는을 쓰면 안 되고 그리고를 써줘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도 안 되고 동시에 x가 5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0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것도 0이 아니고 그리고 뒤에 것도 0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여기는 and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풀 때 또는과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접속사가 and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2번 조건으로 가서 3a는 2b다. 일단 그대로 써보면 3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자, 여기에서 일단 단순하게 풀자면 그냥 전개시켜요. 전개시켜서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0 오른쪽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자,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한쪽으로 싹 다 몰아야죠. 좌변으로 싹 다 몰아.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7, 2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2는 0이다. 그럼 x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1번 조건에 의해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온 두 개의 값 중에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 탈락. 그쵸? 1번에서 마이너스 2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2번에서 나온 두 개의 근 중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은 탈락시켜야 됩니다. 요 조건에 의해서.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1번도 만족을 시키면서 2번도 만족을 시키는 x값은 딱 하나. 누구죠? 7인 거죠. 7. 여기서 나왔던 5는 x가 5라는 게 아니라 5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값이 5가 아니라는 거니까 x값이 될 수 없죠. 5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두 개의 x값 중에 1번도 만족을 시켜주는 7이 답이다. 잘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 볼게요. 7번. 자, 7번은 2차 방정식 요놈이 정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자연수 x값을 모두 구하시오. 허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인데 얘가 정수인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정수인 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은 어떤 뜻으로 생각해도 되냐면 임수분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x제곱 앞에 숫자가 없잖아요. x제곱 앞에 숫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러면 항상 해가 몇 또는 몇 이렇게 정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분수나 소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얘를 A, B 이런 두 개의 숫자에 곱으로 표현을 할 건데 이 A, B라는 녀석을 더했을 때는 몇이 돼야 돼요?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되는 순간 뭐 이런 거 있겠죠? 마이너스 6하고 0 그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6 되죠? 그죠? 근데 이 순간에는 K 값이 얼마가 돼요? 그치? 얘네 둘을 곱한 게 K 값이니까 이 순간에 K 값은 0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어떤 K 값만 찾을 거야? 자연수 K 값만 찾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아하,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숫자 중에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애만 찾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또 있니? 어차피 위아래가 뒤집혀지는 건 곱하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K 값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조합만 따져보면 되겠죠. 그쵸? 성훈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 경우는 K 값이 얼마예요, 성훈아? 그쵸? 얘네들의 곱이 K 값인 거니까 5가 되는 거고, 이 경우의 K 값은 얼마예요? 8이 되는 거고, 이 경우의 K 값은 9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K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거고, 그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5, 8, 9를 그대로 답으로 써주면 되겠다. 물론 이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 중에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1 이런 것도 더하면 마이너스 6은 되지만 곱했을 때 얘네들은 다 뭐가 돼요? 음수가 나오니까 이건 우리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더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경우,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이 세 쌍밖에 없다. 답은 5, 8, 9 이렇게 세 개가 답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90쪽으로 가서 네, 90쪽에는 이 문제 한번 해볼까? 자, 90쪽에 4번 한번 볼게요. 4번. 우리 은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은지야. 4번 어떻게 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맨 처음에 2차 방정식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문제예요. 그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얼마라고 해주면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일 중에 x자리에 p를 집어넣는 것을 항상 할 수 있어. 그런데 니네가 나중에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다 배우고 나면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이 p가 얼마인지를 찾으려고 한다. 근데 찾을 필요가 없다. 찾으면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x자리에다 p를 대입해서 풀어라 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x값을 찾아봤자 생긴 모양이 굉장히 어때? 되게 더러워. 뭐 분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x자리에 그냥 p를 넣는 겁니다. p를. 그러면 4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잖아. 이 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첫 번째 괄호의 값이 얼마인가를 찾으시면 돼요.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충분히. 자, 이 식에서 1 넘기세요. 1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형진아, 우리가 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요 모양으로? 얘를 어떻게만 해주면? 2로만 나눠주면.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서 2p제곱 플러스 p는 2분의 1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q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q제곱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q라고 쓴 거야 얘들아. q. 자, 그럼 여기서도 4를 넘깁시다. q제곱 마이너스 3q가 4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대로 나왔네 여기. 그치? q제곱 마이너스 3q 이거 그대로 이거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괄호는 2분의 1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뒤에 괄호는 4에서 2를 뺐으니까 2가 되겠네. 그치? 답은 뭐예요? 4번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x값이 얼마인지 찾으려고 들지 마라. 대입해서 풀어라. 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91쪽에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뤄봤던 얘기인데, 자, 11번 문제에 나와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보면요. 이녀가 좌변이 지금 어떤 상태로 쓰여 있지? 완전 제곱식 상태로 쓰여 있죠. 그쵸? 좌변이 완전히 어떤 식의 제곱 모양을 예쁘게 띄고 있어. 그러면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효진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뭘 빼? 제곱을 뗄 수 있다. 제곱을 떼면 우변 어떻게 돼? 풀마 루트가 붙어. 그죠? 그래서 x-1은 풀마 루트 4-k가 돼가지고, 그래서 x는 1 풀마 루트 4-k로 풀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늘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어. 성훈이 기억나? 어떨 때는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못 넘어간다 그랬어. 아, 기억이 안 나? 예림이 기억나? 맞아. 음수. 우리가 지금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우변에다가 루트를 씌운단 말이에요. 루트를. 근데 성훈아, 만약에 4-k가 음수였으면 어쩔 거야? 루트를 씌울 수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해가 아예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 4-k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자, 만약에 4-k가 0보다 큰 상태였다면 이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 과정이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1 풀마 루트 몇이라는 근 몇 개가 생겨?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1 플러스 얼마, 1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얘가 양수라면. 여기 듣고 있니? 그럼 이녀가 만약에 4-k가 0이면 어떨까? 이게 0이면 애초에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이런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태 아니에요? 뭐예요? 응? 무슨 근? 근 몇 개 나와? 근 하나를 뭐라 그래? 그 독립운동 하신 분 있잖아, 그거. 야, 어떻게 이분을 모를 수가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중근, 그래. 중근이잖아. 근이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요때는 x는 1이라고 하는 중근이 나와버릴 겁니다. 중근. 그러니까 해가 나오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4-k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때는 애초에 루트를 씌울 수도 없고요. 뭐 x-1의 제곱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 이런 상태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벌어질 수 없죠.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거잖아.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쵸?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11번에 있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기억에서는 K가 0이면 정수인근을 갖는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K가 0이면 이쪽이 이제 4가 되겠죠. x-1의 제곱이 4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 루트를 씌웠을 때 4가 어떻게 돼? 얘가 풀마 루트 4인데 이게 풀마 2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이 넘어가더라도 계산이 되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인 근을 갖겠네요. 그쵸? 기억 맞고요. 니은은 확인했죠? 니은 K가 4면 중근을 갖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k가 4보다 크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쪽에다 썼던 1번인가요? 3번인가요? 저 k가 4보다 크다라는 이게 1번 상황이야? 3번 상황이야? 3번 상황이야. 그쵸? 3번 상황이 k가 4보다 큰 거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죠. 그쵸?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1번처럼 돼야 되고 1번은 k가 4보다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2쪽 볼게요. 92쪽에 이 문제는 우리가 월요일 날에 풀었던 그 프린트 문제 중에 그 몇 번이었더라. 여러분 답 2개 써가지고 냈던 문제였었는데 들어보면 알 거야. 이렇게 생긴 요 식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을 만족해 줘야만 할까요? 누가 사라져서는 안 돼? x제곱이 사라져서는 안 돼. 프린트 여기 있구나. 이거 해보면 되겠다. 월요일날 내가 그 10문제 줬던 거 있잖아요. 나한테 다시 회신하라 그랬던 거. 바탕화면에 있으려나? 뭔지 알겠어? 응? 응? 여기 있다. 여기. 이거. 그죠, 이거.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줄 때는 밑에 이제 보기를 지워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워가지고 줬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서 한근이 2라 그래가지고 2를 집어넣었죠. 2를 집어넣어서 x자리에 2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4가 돼가지고 8a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해서 8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은 2로 나누면 4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이게 됐죠. 그래서 1, 4에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a는 1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를 그대로 a값 2개를 써가지고 제출한 사람이 제일 많았어. 근데 이 문제의 진짜 답은 누구였죠? 얘만 답이었지. 얘만. 그래서 왜 그러면 1이 안 되냐. 처음에 틀렸던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다 물어봤거든요. 왜 a가 1이면 안 되냐. 왜 a가 1이면 안 되냐? a가 1이면 x제곱이 어떻게 돼버려?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말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a가 1이어도 괜찮아요. 1차 방정식 돼도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절대로 x제곱의 개수는 0이 될 수 없는 거거든. 그치? 그거 머릿속에 넣고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문제도 그렇죠. 지금 92쪽에 자, 우리가 풀어보려고 한 16번 문제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x제곱의 개수만 보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죠. 이것만 보고. 그죠? 이녀가 혹시라도 좌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와 우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요게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x제곱 사라지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이렇게 놓고 풀어야지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4a 빼기 12가 0이 아니다.
아까 해본 거네. 요렇게 돼가지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a는 6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이제? 중간에 접속사가 and 그리고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랬죠. 그러므로 4번과 5번 중에 고민을 했다면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었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4번 고를 수 있다고요. 근데 4번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치? 곱해서 0이 아니게 되려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내려가서 17번 문제 볼게. 17번. 자, 여기서도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A라고 말을 했네요. A라고. 자, 시우야. 그럼 A를 우선 어떻게 해볼까? 대입이요. 대입해보자. 대입을 하면 A제곱 빼기 5A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시우야? 인수분해를 해봐야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근해 공식을 써봐야죠. 아,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쓴다. 어, 뭔가 되게 음, 험난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쵸. 찾으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그쵸. 저걸 찾기 위해서 어떤 네. 단계를 거치면 될까? A로 나눈다? 그렇지. A로 나눠야지. 그치? 네. A로 나누면 A 빼기 5 더하기 A분의 1이 0이 되고요. 그러면 5 넘기고 싶죠? 요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있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자, 순서를 조금 정리해서 요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은 벌써 처리된 거죠. 5라고. 그치? 그럼 이제 요 앞에 거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건데 이 앞에 부분도 이것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분의 1 얘를 찾을게요. 예림아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음? 음? 2였죠. 그쵸?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러면은 25에서 2를 빼는 거니까 23이 되겠네. 그쵸? 23. 그래서 요 부분이 23. 그럼 우리는 23이랑 25랑 더할 거니까 답은 얼마? 28 이렇게. 그쵸? 앞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괜히 강조한 게 아니야. 계속 나오잖아요. 그치? 이 단원에서 배운 거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곱셈 공식 변형 못하면 이런 거 절대 못 풀어요. 곱셈 공식 변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18번 문제는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고민할 거 없잖아. 바로 어떻게 할까? 대입해야지. 그치? x에다 1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15 마이너스 8 a 플러스 b 더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에요. 자, 성훈아. 여기서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치환을 해줘야죠. 요 a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치환을 해줘야죠. 대문자 a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는 0이고 3호의 마마니까 형진아 대문자 a가 얼마 또는 얼마야? 그런데 대문자 a라는 게 a 플러스 b였으니까 a 플러스 b가 3이거나 a 플러스 b가 5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인혁아, 우리는 지금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찾고 있어. 그러면 a 더하기 b가 3이 되는 자연수의 순서쌍은 누가 있을까? 1, 2, 2, 1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a와 b는 서로 다른 애기 때문에 1, 2와 2, 1은 따로따로 세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5라 그러면 이건 몇 개 있을까? 1, 4, 2, 3, 3, 2, 4, 1 이렇게 4개 나오겠죠. 그럼 서진아 답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네, 그 외의 문제들은 한번 풀어 보시고요. 우리가 뒤에 13쪽, 14쪽 혹시 뒤에 94쪽에 보면 이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단순히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 배운 거고 여기 94쪽에 보면은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94쪽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우리는 이미 2차 방정식들을 여러 가지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만났던 2차 방정식들은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 몇 개의 근을 가졌었죠? 2개의 근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15%, 16% 정도는 근이 몇 개인 애들이 있었지? 한 개인 애들이 있었죠. 중근을 갖는 경우. 그리고 아주 드물게 아까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뭐뭐뭐 제곱했는데 이쪽이 음수야. 요런 2차 방정식들은 해가 없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는 것은요. 2개가 나오거나 또는 1개가 나오거나 또는 빵개, 근이 없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이 얼마인지 찾아내야 될 때도 있지만 근이 몇 개인지만 알아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아내는 식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d라는 대문자 d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방금 여기서 얘기한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식을 우리가 줄여서 대문자 d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 이렇게 부릅니다. 판별식. 장담하건대 너네가 대학 갈 때까지 판별식을 1000번을 넘게 쓸 거예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필요한 것보다 2차 함수나 아니면 더 높은 고차 방정식을 풀 때나 이런 때 판별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야 돼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했던 요거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가 a분의 c고 이거 있잖아. 사실 이것도 중3 과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빠졌어. 얘는 고1로 올렸어. 근데 판별식은 안 빠졌어. 왜 안 빠졌겠어? 중요하니까. 그쵸? 중요하니까 얘는 안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이라는 게 여러분 보면 알지만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이 식 자체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근의 공식 아닌가? 근의 공식 중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뽑아가지고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왜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할까? 지금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말 그대로 근을 나타내는 식이죠.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떤 방정식의 근이잖아. 이건 지금 이 식은 몇 개의 숫자를 의미하는 식인가요, 얘는? 이 식 안에 지금 숫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뭐 3분의 5 풀마 루트 3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러면 형진아, 이 식은 몇 개의 숫자를 동시에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이게 지금 근이잖아. 그치? 첫 번째 근은 뭐야? 3분의 5가 하나의 근이야? 3분의 5 플러스 3. 두 번째 근은? 3분의 5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이 근의 공식이라는 이 식은요, 2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숫자가 2개가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풀마 때문.
여기 플러스 들어간 게 하나의 근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또 하나의 근이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두 개의 근이 발생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부분이 양수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겠죠. 이런 상황처럼. 그래서 3분의 5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근이 하나 존재하고 3분의 5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이 또 하나 존재할 테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 거지. 무조건. 얘가 0보다만 크다면. 그죠?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딱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풀마는 있는데 풀마 뒤에 붙어있는 게 0이에요. 그럼 풀마가 의미가 있어? 0 앞에다가 플러스 붙이든 마이너스 붙이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를 잃게 되니까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것만 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뒷부분 다 0되니까. 아,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딱 0이면 풀마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중근, 근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지? 그럼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야. 그러면 애초에 이런 근의 공식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근의 개수만 궁금할 때는 이거 풀어보지 않아도 돼요. 뭐 인수분해해보고 근의 공식 써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근이 몇 개인지만 찾으면 된다. 그럼 판별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걸 써주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했잖아. 그 밑에다가 요렇게 하나 써놔 얘들아. 이건 뭘까? 근의 공식도 그냥 근의 공식이 있고 짝수 공식이 있잖아. 그지? 판별식도 그냥 판별식이 있고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있습니다. 썼어, 영진아? 뭐? 안 보이니? 어? 보여? 뭐가 보이는데? 그냥 판별식 어. 저 밑에 이거 적어놓으라고 이거. 그치? 이 d per 4, 4는 4로 나눴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래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이라는 게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한 거잖아. 근데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은 얼마로 나누죠? 4로 나눠진다 그랬지, 그치? 맞죠? 그래서 4로 나눴다 그런 뜻으로 d 나누기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근의 공식의 짝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하고 같겠죠.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사용하면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판별식도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판별식에 대한 얘기였고 숙제는 93까지만 할게요. 94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숙제는 93까지 그리고 워크북은 어디냐? 65하고 66. 65, 66 이렇게만 풀어오시고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이 워크북 61부터 64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부를게요. 워크북 61. 자, 워크북 61쪽 보자. 채점합시다. 61쪽에 45번에 2, 46번에 5번, 47번에 4번, 48번에 17, 49번 6, 50번에 3번.
다음에 51번에 3번, 52번 마이너스 1, 53번에 39, 54번에 3번, 55번은 1 풀마 루트 10, 56번은 마이너스 8, 57번에 4번, 58번에 17, 59번에 2번, 60번에 x는 1, y는 2, 61번에 5번, 62번에 4번, 그 다음에 63번에 3번이고요. 64번에 4 루트 2, 65번에 4번, 66번 x는 4 풀마 3 루트 2, 4 풀마 3 루트 2, 67번은 마이너스 7, 68번에는 2 풀마 루트 2입니다.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도장 잘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2차 방정식 시험은 아니고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그렇죠? 아,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3월 아마 2일일 거거든요. 3월 2일부터 여러분 그 시간표를 하나 아래로 내릴게요. 하나 아래로. 알겠죠? 첨삭이 8시 10분 시작이죠. 8시 10분 시작해서 10시까지.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러니까 3월 1일 수요일부터요.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그대로 하고 수요일부터 한 칸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시우는 여기 워크북 61부터 64 한번 고쳐가지고 찍어서 보내.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8시 10분에 시작. 수요일부터다, 현진아. 수요일부터야.